네, 마감 스퍼트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여쭤볼 게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핵심은 무엇인가를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유한타증권 잠실센터 송민철 차장,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시장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코스피는 4,000선이 조금 붕괴된 자리에서 3,961선 지나가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쭉 갔다가 잠시 어디로 갈지 숨을 고르고 있는 그 구간에서 지수도 힘에 붙이는 듯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 대형주 잡으면서 지수 분위기까지 같이 좀 점검 받도록 합니다. 먼저 삼성전자로 오늘 챙겨왔고요. 바로 송 차장님께 의견 여쭐게요.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 그러니까 사실상 AI죠. AI 진영에서 노이즈가 시끄럽게 나오다 보니까요. AI로 달렸던 시장이 지금은 4,000선을 넘겼었던 힘이었다면 지금은 그로 인해서 4,000선이 붕괴되면서 힘이 수축된 구간이기도 합니다. 여기서의 이 논의가 오늘 시작된 것도 아니고요. 이전부터 있었는데 뭐 누가 팔았다, 헤지펀드에서 축소 중이다 이런 얘기가 계속 가중되다 보니까요. 심리가 많이 위축된 구간이기도 하거든요. 여기서는 어떠한 포지션으로 지금 정립하는 게 중요한 때라고 보세요? 네, 정말 매주 21선을 깨고 올라오고 예. 정말 피곤한 장이 좀 연출이 네. 되고 있는데 무엇보다 최근에 이제 그 AI 거품론은 제가 봤을 때는 실적은 보장이 됐는데 아무래도 그 수급이랑 워낙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좀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는 그 부담감이지 않나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시장을 좀 본다고 하면은 과연 이제 축구처럼 뭐 후반전 끝나고 나서 정말 게임 셋이 될지 아니면은 농구처럼 이제 3쿼터 끝나고 마지막 4쿼터가 남아 있는지는 좀 계속 살펴봐야 될 일인데 아무래도 이번 주는 그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그 판가름이 좀 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 빅테크들이 워낙 좀 재무적 부담으로 인해서 급락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우리 과거 이제 미국 금강 채굴할 때도 돈 버는 회사는 이 청바지 회사랑 이제 곡괭이 회사가 이렇게 돈을 벌었듯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좀 더욱더 그들보다 좀 견고할 것 같고 그리고 인공지능 이 반도체가 지금 이제 HBM 이 연산에만 좀 집중이 되어 있는데 그 다음 단계 이제 추론이거든요. 예. 아직 추론 부분에 대해서는 부각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 독점에서 이제 향후에는 이제 각자 이제 빅테크 도생 시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파운드리 가치가 부과될 예정이고 그리고 HM4 관련해서도 지금 누가 된다 이렇게 아직 또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네, 레거시 반도체랑 더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여전히 저가 매수 쪽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긴 합니다. 여전히 지금은 매수의 기회로서 살펴봐주고 계시네요. 그럼 시장 자체로 봤을 때 사실 이렇게 밀리는 날 지나고 보면 아 그때 살 걸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지금 사도 돼? 확인하고 살까에 대한 안정적인 심리가 더 요구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오후장 이제 종가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충분히 매수를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것이 반도체 이외 그리고 전체 시장을 봤을 때도 괜찮으세요? 네, 무엇보다 수급은 체크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특히 이제 외국인이나 이제 기관 그죠. 수급 체크하면서 들어온다고 하면 지금 오늘 같은 날 이제 급락이라고 해도 어떤 종목들은 꾸준히 지금 외국인 기관들이 사주고 있거든요. 그들 종목을 좀 미리 좀 추려내서 좀 분할 매수를 한다고 하면 충분히 승산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오늘 같은 장에서도 외국인이 러브콜 보내고 있는 쪽이 어딘지 리스트업 해둘 필요는 있어 보인다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기술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소장님과 함께 삼성전자 10만 원 이하는 여전히 기회이다라고 했었고 기다리셨던 분들 많으셨을 텐데 드디어 그 기회가 금요일에 왔고요. 그리고 월요일은 지나갔고 화요일에 왔습니다. 소장님, 자꾸 이렇게 하루 걸러 하루 이렇게 났다 갔다 하니까 심리적으로 맞아? 괜찮아? 이렇게 자꾸 확인받고 싶고 마음이 약해진 건가 싶기도 하거든요. 지금 분위기가 매크로상 심상치가 않아서요. 한 달 전만 하더라도 껄껄거리였죠. 맞아요. 그때 살 걸, 그때 살 걸, 그때 살 거리였죠. 근데 지금은 그때 팔 걸, 그때 팔 걸로 바뀌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지금 매수가 아니라 그때 팔 걸, 그때 팔 거리. 왜냐하면 그때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상승 추세였습니다. 지금 현재 제 노트북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예. 추세가 상승 추세일 때는 저점이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저점이 점점 낮아지는 거고요. 이거 지금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저점이 낮아지는 상태였죠. 지금은 고점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상승 때는 추세선을 봉의 하단에 그리고요.
그다음에 하락 추세 때는 봉의 상단의 그림이다. 예. 고점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요 파란색 선, 지금 현재 오늘가 20일 이동평균선을 깼죠. 20일 이동평균선 이 노란 선인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노란 선인데 지금 현재 이거를 조금 축소시켜 버리면 여기서 지금 부딪히고 밀리는 모습들이 보이죠. 그러면 밑에 올라오는 파란 선이 만나는 선이 9만 원대 중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삼성전자만 놓고 보면 그렇게 보이죠. 지수를 놓고 봐도 지수가 4천을 깨졌죠. 지수 같은 경우 20일 이동평균선을 안 깼는데 20일 이동평균선 깨고 오히려 저항을 받고 있죠. 오늘 올라가다가 이 노란색 선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요 지금 현재 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십자가형 선에서 맞고 떨어지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지금 현재 3,600에서 올라오고 있는 60일 이동평균선이 만나는 게 시기적으로 언제냐? 11월 말 12월 초입니다. 이것은 제가 한 달 동안 방송에서 여러 방송에서 얘기하고 다녔던 거예요. 조정을 받으면 어디까지 조정을 받겠느냐? 60일 이동평균선이 올라온다. 12월 중순까지 조정이 예상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려왔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이닉스도 안 볼 수 없었습니다. 하이닉스 그 바로미터를 하이닉스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를 얘기하기 때문에 하이닉스인데 오늘 하이닉스가 20일 이동평균선을 안 깨고 있습니다. 20일 이동평균선을 만약에 깨준다라면 지금 모양이 이런 쌍봉이 나오면서 밀리게 되는 거죠. 주도주가 밀려버리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오늘 관건은 하이닉스가 지금 20일 이동평균선 오늘 내일 깨느냐 안 깨느냐의 여부예요. 만약에 내일 깨주면 하이닉스는 50만 원에 가서 만날 겁니다. 지금 여기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AI 거품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누가 매도를 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외국인들이 여태껏 주식을 사서 2달 동안 끌어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또 사네요 라고 했었던 겁니다. 그때는 정말 외국인들이 언제까지 살 것인가 환율이 올라도 삽니다. 맞아요. 좋은 얘기할 때 조금 지겨운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없잖아. 제 표현이 좀 과격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외국인들이 팝니다. 개인 사는데 지수가 밀려요. 그런데 희망을 갖습니다. 저점에서 사야지 희망을 갖습니다. 올라갈 때는 사야 된다라는 공포감을 느끼고 내려갈 때는 오히려 희망을 느낀다라는 것은 이건 투자자들이 조금 저는 그래서 아직은 조금 조정의 빌미가 더 남아있지 않겠는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차트상으로 놓고 보면 하이닉스가 오늘 내일 좀 관점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고점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라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봐야 되겠고 외국인들 수급이 현재 매도로 일관하고 있다라는 것을 일단 오롯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얘기는 그렇다고 장이 끝났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4쿼터 남아있다라고 봐요. 충분히 4쿼터가 남아있는데 이렇게 조정기에 너무 서두르시는 것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을 나타내는 겁니다. 개인분들이 너무 사는데 아니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친구하고 이제 말다툼을 할 때 제가 예를 들어서 송채영님과 친구인데 제가 송채영님한테 자꾸 이렇게 말로 이렇게 막 툭툭툭 말싸움을 하는데 그럼 송채영님이 인상을 쓰거나 욕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럼 더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개인들이 꾸준히 주식을 사는데 주가가 못 올라요. 이거는 개인의 힘 갖고 주식을 끌어올리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국인들이 사는 날 지수가 올라가고 외국인들이 파는 날 지수가 떨어져요. 그러면 여전히 지금 시장의 힘은 개인보다 외국인에 달렸다라는 걸 보고 외국인들이 팔 때는 조금 조심하자. 하지만 삼성전자는 지금 10만 전자 이하에서 9만 5천 정도까지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조금씩 쪼개서 사는 것은 여전히 유효할 수 있겠다. 그건 삼성전자에 국한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60일선이 어느 정도 올라오는 기간이 필요하고 그럼 그 기간까지는 여유 있게 바라보면서 분할 매수 할 수 있어야 한다. 너무 서두르지 말자. Don't hurry. 라고 얘기해 주셨네요. 어쨌든 추가적인 에너지 발산의 시점이 12월 중순 이후에 펼쳐질 수 있는 때가 있다라는 것만 우리는 컨빅션 있게 가져가면서 지금은 좀 여유 있게 삼성전자가 기간 조정화를 거칠 수 있도록 바라봐야 한다 의견 받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전반으로 봤을 때 지금은 또 안 오른 쪽에서 기회를 계속 얻어보는 것은 괜찮을까요? 그 가운데 또 방산 관련해서 모멘텀 UAE에서 펼쳐지고 있어서요. 한국항공우주 필두로 살펴봅니다. 그간 방산 빅4 중에서 가장 좀 더뎠습니다. 그랬던 한국항공우주가 어제 움직임이 나왔고 오늘도 이런 시장 속에서 시장 대비 역방향 1.17% 상승권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 대비 다른 점은 누리호 모멘텀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수주 모멘텀이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증권가 NDR 그 리포트에서도 나오더라고요. 자, 송 차장님 궁금합니다. 사실 방산이 그간 좀 조용했는데 자리 지키고 있었던 것들도 많았거든요. 물론 현대로템이나 LIG 넥스원 같은
같은 경우는 추세가 조금 어떻게 되는 거지 걱정의 구간도 있지만 한국항공우주는 견고해요. 여기서 차별점으로 우리가 이 종목을 픽할 수 있는 요인이 될까요? 네, 먼저 이 조선, 방산, 이제 원자력은 네. 네, 원전은 무조건 이 시장의 주인공이었기 때문에 네, 얘네들이 무너지면은 좀 좀처럼 힘을 못 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특히 이제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 상대적으로 오르지 못했습니다. 네, 그게 이유라면 이유가 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이유를 찾는다고 하면은 우주나 민항 항공 쪽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비용이 글로 이제 좀 지출이 되면서 좀 소외를 느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이렇게 조정장에서 강한 주식이 향후에도 더 강하다는 이런 속설이 있기 때문에 한국항공우주는 좀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 항공기 수명 주기가 한 30년 이상으로 우리가 수출을 한다고 해서 거의 다 끝나는 게 아니라 후속 군수나 MRO 이렇게 매출이 포함하기 때문에 경제성이 크고 무엇보다 이제 우리나라의 무기는 가성비와 그리고 빠른 납기로 좀 유명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중동이나 이제 유럽의 이 한국 전력 관련해서도 전혀 지금 수주가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잠재 성장을 좀 반영한다고 하면은 물론 이제 모든 종목들이 좀 다 긍정으로 보고 있긴 하지만은 우선 이제 수급이나 이렇게 차트가 좀 돌아서 이후에 예, 추가 매수를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뒷받침되는 요소들을 확인해 보겠다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UAE와의 어떠한 방산 관련한 이야기가 나올까 좀 기다리셨던 분들에게 있어서 한국항공우주는 메리트가 있을까요?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보다 기관이 엄청 끌어가고 있거든요. 이거 무슨 의미 있을까요, 소장님? 기관들 입장에서 보면 네. 지금 현재 기관이나 외국인들 같은 게 이제 펀드 수익률을 맞춰야 되는데 외국인들 같은 게 어제 샀죠. 기관이 왜 샀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기관이 샀다라는 그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죠. 송 씨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장에서 지금 기관이 샀던 외국인들이 샀던 네. 펀드 매니저들이 샀다라는 것은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조금 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3분기가 우리가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만 4분기부터는 미르온에 대한 납품 일정과 폴란드향 FA50에 대한 납품이 매출을 잡힙니다. 그러면 이제 매출을 잡히면 영업이익으로 잡힌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기관들이 좀 보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현재 기술적으로 놓고 본다라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 직전 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현재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실적 데이터 나왔을 때 보면 수주잔고가 그 하나여로 다음으로 많아요. 근데 실적이 나빠요. 근데 저 수주잔고가 잡히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한국항공우주를 주봉으로 놓고 보게 된다라면 명확히 고점을 돌파하는 종가 기준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런 장에서 이런 차트 안정적으로 우상향 차트가 보이는 것들이 몇 개 없습니다. 네. 따라서 추세 추종 전략에 따라서 한국항공우주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우리가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한국항공우주 주봉은 저점이 아주 그냥 잘 21선 밟으면서 가고 있어요. 이런 종목의 추세 추종 전략은 유효하다 언급받아 봤습니다. 좋은 자리 좀 더 확인할 것도 필요하지만 지금은 추세에 추종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 있겠습니다. 자, 방산 봤는데요. 그렇다면 또 한쪽을 봐야겠죠. 바로 조선 보겠습니다. 최근에 조선주가 다 같이 손잡고 분위기를 만들면서 가고 있지는 않아요. 뉴스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중심에 있는 쪽이 HD 현대중공업입니다. 이쪽만큼은 지금 전고까지 올라오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유독 강하다.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듯 합니다. 주말 사이에 사실 조선소 방문 이슈는 우리가 확인을 했었고 가장 주가 반영 잘 시키고 있는 쪽은 HD 현대중공업이어서요. 그렇다면 지금은 이쪽에 주목하는 게 맞나 싶네요. 네, 먼저 조방원 그 새 네. 업종에서 가장 좋아하고 가장 유망한 업종이 저는 조선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미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2, 3년 정도 이렇게 충분히 보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분할 매수 관점에서는 괜찮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워낙 계열사와 콜라보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더욱더 좀 빚을 내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고 여태까지는 이제 방산 가치로 이렇게 올렸는데 막상 지금 수주가 구체적으로 확정될 게 없기 때문에 만약 이 뉴스들이 나온다고 하면은 재차 상승이 가능하다. 군함이나 특수선 수주가 나온다고 하면은 다시 이제 반등을 일으킬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을 필두로 해서 지금 수주가 나온다고 하면 추후에는 중동이나 유럽에서도 지금 이제 각자 도생 시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국방비 지출이 늘어나고 그 중에 일부는 군함이나 이렇게 특수선을 수주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계속 기다리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IMO 제도 관련해가지고 비록
그 시기가 이렇게 늦춰지긴 했지만은 워낙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는 견고하기 때문에 그리고 연료비나 그리고 배출권을 사는 데 있어서도 어쩔 수 없이 친환경 선박이 더 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LNG나 암모니아 그리고 메탄올 연료선 같이 이 화주들이 코로나를 통해서 돈이 지금 넉넉히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수주는 계속된다. 네, 그렇게 보고 있긴 합니다. 수주는 계속될 수 있고 조선주는 그쵸. 이거는 우리가 버릴 수 없는 카드라는 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때와 시기의 문제여서 그렇죠. 근데 HD 현대중공업이 최근에 보여준 흐름이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차윤 소장님께 활용법을 여쭈고 싶은데요. 하나오션이랑 HD 현대중공업의 수급도 다르고 차트도 다르고 예. 삼성중공업도 고점 찍고 좀 내려와 있고 그럼 차라리 현대중공업이 먼저 이렇게 출발했듯이 다른 아래에 있는 종목군을 지금 들어가서 올라가면 팔고 약간 그런 지금 전법이 조선주에 필요한 건지 아니면 정말 묵직하게 과거처럼 꾸준히 들고 가는 것도 지금 유효한 조선주 판단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싶네요. 어차피 끌고 가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특별히 끌고 오셨던 분들에게는 어떠한 얘기도 별로 귀에 안 들어오실 예. 겁니다. 물론 이제 조금 더 가냐 안 가냐라는 어떤 심적인 위안을 좀 하겠지만 제가 서로 매도 사인을 보낸다 하더라도 매도 사인을 보낼 이유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려야겠죠.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차트상 엄청격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을 한번 좀 짚어드리겠는데요. 먼저 우리가 HD 현대중공업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차트를 좀 보게 된다라면 지난 금요일 날 장이 크게 밀렸죠. 정말 크게 밀렸습니다. 그런 날 대량 거래가 있었습니다. 대량 거래가 있은 상태에서 여기서 손바뀜이 더 일어났다고 봅니다. 그런 상태에서 주가가 우상향하기 시작하는 거고 고점을 돌파한다라는 거죠. 이런 모습들을 보인다라는 것은 기존에 있었던 물량들이 대략 한 50만 원에서 한 20% 정도 수익권에서 손바뀜이 일어난 거죠. 새롭게 현대중공업은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오션을 보면 바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 똑같이 밀렸는데 거래가 없고요. 현재 지금 추세는 옆으로 횡보하고 있죠. 예. 자, 이런 차트라면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기에 우리 화선한께가 보시기에 하나오션이 좋아 보입니까? 현대중공업이 좋아 보입니까? 그러면 많은 분들은 또 일부 분들은 야 하나오션이 안 올랐으니까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실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원래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는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돼요. 거래량으로 투자하라는 책을 보면 네. 우리가 이제 비행기가 이제 뜰 때 엄청나게 기름을 소모하면서 그죠. 엔진 엔진 소리가 왕 하면서 기름이 이제 빵 뜨지 않습니까?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옆으로 순항할 때는 거의 기름을 안 쓰죠. 지금 주가를 끌어올리려면 그 기름은 거래량입니다. 자, 하나오션은 기름을 썼나요? 안 썼나요? 현대중공업은 기름을 썼나요? 안 썼나요? 기름 쓴 것은 현대중공업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이제 펀드멘탈과 관련된 것은 차장 말씀하신 거에 큰 의견이 없어요. 당연히 우리가 마스크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오션이 됐던 현대중공업이 됐던 다 수혜를 보실 것을 보고 우리 조선업이 다 좋은 건 알아요. 그런데 일단 지금 장에서는 우리가 펀드멘탈 장은 아니잖아요. 수급장이잖아요. 수급장에다 놓고 본다면 현대중공업이 하나오션보다는 훨씬 더 비교 우위에 있어 보인다. 조금 오르지 않았는가? 조금 올랐다라는 것은 시장에 관심이 있는 거죠. 지금 하나오션은 시장에서 관심이 안타깝게 조금 사라졌고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시장에서 관심을 끌어모으고 있는 주식이다라고 본다면 현대중공업이 현재 구간에서는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60만 원에서 64만 원 고점 뚫어주게 되면 50일 신고가 또 나올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수급 논리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이 금요일에 만들었었던 거래량이 최근 들어서 굉장한 역대 거래량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추가적으로 동력을 얻었다, 연료를 얻었다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HD 현대중공업을 조금 더 가능성 있게 보고 계십니다. 두 분의 의견은 긍정적으로 체크되니까요. 살펴보시죠. 자, 이어서 저희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서요. 시장이 이렇게 쉴 때 오히려 한일연과 같은 이런 재료에 좀 더 모이게 하는 걸까요? 이것이 아니더라도 롯데 관광개발은 잘 가고 있었고 실적도 나쁘지 않게 쌓이고 있었는데 여기에 한국 특수 효과를 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더 여기도 연류가 생기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가지 말라고 했다고 진짜 안 가는 국가 중국 이렇게 하면서 지금 그러면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러면 한국으로 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오늘도 뉴스로 많이 나왔죠.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은 종목군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송 사장님, 이것이 주는 게 왜냐하면 한알령도 되게 길었거든요. 그러면
이 중국이 일본을 겨냥한 그러한 액션 또한 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더 매수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쓰이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길 것 같습니다. 네, 우리도 워낙 호되게 당했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롯데관광개발은 실적주의이기 때문에 뭐 원래 잘 가고 있는데 이 금상첨화로 일본에서 또 불을 지펴주는 바람에 좀 더욱더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있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민감한 대만 문제로 어떻게 보면 이제 몇 년간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일본 신입 총리가 워낙 아베급으로 이제 강성이기 때문에, 네, 과거에는 이제 중국이 히토류를 함으로써 금방 이제 좀 수그러들었는데, 이번에는 좀 어떻게 보면 좀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실적 부분만 먼저 본다고 하더라도 7월에서 10월 기준으로 이 카지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 2배에서 이제 더블까지 그렇게 올랐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원래부터 이제 잘 갈 수 있는 주식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었고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워낙 많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많긴 많은데 인천이나 서울보다 제주도를 이제 방문하는 이 중국이나 동남아 VIP 고객들이 많다고 하면은 자연적으로 이제 GKA나 이 파라다이스처럼 이 경쟁사 대비해서는 프리미엄으로 더욱더 가면서 대장주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실적이 좋았었던 구간인지라 추가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오히려 나쁘지 않다. 여기에 더 금상첨화가 된 롯데관광개발로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다른 종목군들도 많죠. 오늘 여행주까지 같이 들썩이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이 이렇기 때문에 더 주목받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차 소장님? 그렇죠. 오늘 조금 전에 들어오기 전에 네. 그 화선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한일령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한일령에 이제 빗대서 한일령이라고 표현하는데 중국 이제 긁어부스럼을 만들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중국이 일단은 일본 방문을 자제하라라고 하고 예. 그다음에 비행기 취소 수수료를 부과 안 한다고 예, 했잖아요. 몇 건이 취소됐는지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50만 건이었가요? 거의 그 정도, 49만 건 정도 나왔으니까 50만 건 정도 그 데이터가 나왔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보죠. 우리도 뭐 여행을 다닐 때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휴가도 내고 경비도 마련하고 했다가 그거를 무산됐다라고 하면 만약 못 가게 되면 거기를 못 가게 되면 그냥 여행을 접나요? 아니면 다른 데를 가나요? 다른 데 데를 가야죠. 가죠. 당연히 다른 데를 가야죠.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그중에서 단 10%만 오더라도 5만 명이 신규로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단기간에 끝날 문제가 아니고 지금 급속도로 취소된 게 50만 건이에요. 그러면 이거 더 늘어나겠죠. 그러면 더 많은 분들이 오기 때문에 오늘 그런 것 때문에 노란 풍선이 20% 가까이 맞아요. 올라가고 예. 나머지 참 좋은 여행사들이 다 이제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이었죠. 자, 롯데관광개발에 집중해서 보면 저도 롯데관광개발 만 원대부터 계속 추천해왔던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였었죠. 근데 지금 당장은 오늘만큼은 좀 관망을 나타내겠습니다. 중기적으로는 좀 될 수 있겠는데 어제 오늘 거래량들이 상당히 좀 많았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오늘 윗꼬리를 좀 달았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힘이 좀 소진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저는 2만 원 밑으로 들어오면 다시 한번 매수 관점으로 보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관점에 있어서는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자. 그런 식으로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추격 매수를 자제하자라는 의견으로 관망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롯데관광개발은 21년에 만든 고점 향해 돌진 중입니다. 차 소장님 그럼 하나만 더요. 네. 그 많은 50만 건 취소표가 앞으로 더 생길 텐데 네. 그것이 만약에 우리나라로 뭐 반이라도 들어오게 된다면 그렇죠. 여기서 쇼핑하고 쓰고 할 텐데 그럼 다시 인바운드권으로 확산이 일어날까요? 지수가 약간 지지부진하다면요? 그러면 지금 이제 롯데관광개발은 실적이 지금 계속 좋아요. 예. 실적이 계속 좋고 그러면 실적이 지금 3분기 실적이 안 좋은 기업의 카지노를 보면 되겠죠. 파라다이스. 그래서 제가 오늘 파라다이스 GK를 다 좋은데 파라다이스 차트를 놓고 보면 롯데관광개발과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파라다이스가 24,000원에서 14,000원 부분까지 급락을 했어요. 저게 왜 그랬냐면 생각보다 실적이 못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실적이 못 나왔는데 지금 14,000원도 있고 16,000원까지 일주일 만에 올라왔거든요. 네. 그런 상태를 놓고 본다라면 17,000원을 뚫어주게 되면 거래량이 부담되는 수준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한일령에 따른 수혜주를 찾겠다라고 본다라면 꾸준히 가고 있는 롯데관광개발을 페이스메이커로 보고 예. 그 상태에서 오히려 파라다이스를 저는 공략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전략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1일에 좀 어느 정도 그 실적 그걸 좀 피할 수가 없었죠. 네. 근데 그 부분을 조금씩 만회해가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입장에서는 중국의 이러한 조치에 있어서 그렇죠. 네. 중국 관광객들이 단체로 그렇죠. 오게 된다면 숙박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예. 파라다이스는
호텔도 갖고 있잖아요. 파라다이스 시티라는 호텔도 갖고 있고 맞아요. 여러 가지를 갖고 있으니까 호텔과 카지노 두 가지 면에 있어서 다 긍정적인 모멘텀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중국 관광객분들은 카지노 좋아하시잖아요. 그런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파라다이스는 셰셰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네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플러스 종목으로 파라다이스까지 같이 눈여겨보시죠. 지금 자리에 있어서는 페이스메이커로 보긴 할 텐데 관망이다 의견까지 정리합니다. 자, 이어서 이쪽으로 넘어가 보죠. 인벤티지 랩이 여러분 계속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이 쉬어도 키 맞추기성 성격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케어젠을 저희가 새롭게 또 살펴보고자 하는데 워낙 핫한 키워드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죠? 근데 거기에 이제 경구용이 붙었습니다. 케어젠의 차트를 보면 오늘 그래도 반응이 좀 나오고 고가 부근에서의 박스 라인을 좀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거래가 조금이라도 수반이 되려는 시도는 나타납니다. 워낙 핫한 키워드예요. 붙고 있으면 손해볼 일은 없다라는 건 일단 시장에서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것 같긴 한데 물론 우선순위는 중요하겠지만요. 네, 먼저 이번 달 시장 차원에서 가장 뜨거운 업종이 그래도 제약 바이오거든요. 네. 예, 그만큼 살아 있고 그 중에서 항상 이제 우리가 지켜볼 이제 그 분야가 ADC 플랫폼 쪽이랑 비만 쪽이라고 네, 말씀을 좀 드렸는데 케어젠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 펩타이드 이 플랫폼과 이 고유 IP를 가진 이제 토탈 안티에이징 솔루션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밸류 레이팅 여지가 충분히 있고 그리고 파이프라인이 하나가 아니라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뭐 기능성 화장품이나 필러 그리고 안과 비만 등 다양한 쪽에서 이제 수주가 좀 나올 수가 있고 무엇보다 이 보톨리눔 타입의 이 C 기능을 하는 이 주름 개선 부분하고 그리고 비만 GLP-1 계열의 이 경구형 체중 감량 펩타이드로 워낙 이제 수급이 좀 쏠려 있기 때문에 시장이 더욱더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제약 바이오 쪽이 상승할 확률도 커지고 그 안에서 ADC나 비만의 이 관련주들은 계속 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쪽 키워드가 좋기 때문에 케어젠 같은 경우도 그런 프리미엄을 좀 줄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네요. 여러분 이 신규 원료 등록에 대한 결과값이 내년 1월인가 나타난다라고 하는데 지금 차트상 자리를 보면은 이걸 되게 기다리고 있는 느낌이 좀 들 정도로 계속 고가권에서의 움직임이 보입니다. 뭐 주봉 월봉으로 보아도 완전히 2023년의 고점을 그냥 스무스하게 넘기면서 쭉 고공행진을 가고 있는데요. 요 길은 더 열려 있을까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기술적으로? 지금 여기서 우리가 6만 원과 7만 원의 좋은 박스권을 지금 현재 2달 좀 넘게 보고 있죠. 어떻게 보면 케어젠 갖고 계신 분들은 요 박스권에 있을 때가 제일 답답했을 겁니다. 지금 이때 하이닉스가 2배 올랐으니까요. 그쵸. 요 기간에 하이닉스가 2배 올랐기 때문에 요 박스권을 보신 분들은 상당히 지금 뭐 답답하신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케어젠이 오늘 뉴스 보셨나요? 공매도 잔고가 급등을 해버렸어요. 밀어버리자라는 어떤 그런 뉴스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케어젠이 상당히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저는 오늘 거래가 조금 분출하면서 네. 윗꼬리를 좀 다른 부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래량 분출과 윗꼬리를 얘기하지만 박스권 내에서 움직인 거라 특별히 저는 문제되지는 않는다라고 보여집니다. 아직은 박스권 내에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공매도 잔고가 급등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말씀하신 FDA 신규 이슈가 있는 상태이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여기서 만약에 조금만 위로 슈팅을 해버리면 공매도 치신 분들이 심장이 벌렁거리겠죠. 그럼 쇼크버링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 내피셜이고 100% 내피셜이고요. 그건 가능성이고요. 또 공매도가 이길 수도 있어요. 어느 순간 6만 원이 깨지면 뭐 계속해서 공매도를 더 많이 치시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누가 이긴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공매도가 많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악재죠. 악재가 있는데 주가가 버티고 있다? 그럼 굉장히 강한 겁니다. 그런 의미로 저는 아직까지는 케어젠에 대한 믿음을 버릴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신규 수급가의 공방이 좀 있는 구간이라는 점은 인지는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보고요. 빠르게 저희 한 종목까지 커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국전력 궁금합니다. 이 종목은 두산에너빌리티와 다르게 그죠? 계속해서 살아 있습니다. 지금 이쪽에 대한 전력 수요 역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2차 전지를 이제 좀 인공지능 관련주로 이렇게 네. 전력주로 이렇게 살펴보듯이 한국전력도 이제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작년부터 이제 드라마틱하게 회복을 하면서 좀 돋보이고 있지만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가 이렇게
전력 소비가 급증할수록 이 전력 총수요도 증가하고 그리고 송배전 그리고 변전소가 증설이 될수록 이익 기반도 강화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 관련주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워낙 수급이 지금 빈집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안 좋다고 하면은 오히려 한국전력에 손을 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더 각도를 틀면서 가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아, 역시 가는데 이유가 있다라는 관점에서는 한국전력 필두로 지금 어떤 점수를 주실지도 궁금해요. 저는 한국전력을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한국전력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 예. 이게 차트를 놓고 보면 추세적인 상승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오늘 윗꼬리를 달고 거래가 늘어나는 부분들을 보면 또 단기적으로 좀 어떤 부분인가 그래서 저는 일단 아직 판단을 보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거는 관망의 의견을 좀 드리긴 했는데 이게 나빠서 매도 의견이 아니라 한국전력은 하루 이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세가 이어지면 이어진다라기보다는 조금 추세가 꺾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지금 시장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한전 같은 경우는 어차피 한전을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 별로 없으실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판단을 좀 보류 하는데 긍정적인 판단 보류로 조금 이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다. 이 윗꼬리를 좀 메워갈 수 있는 수급적 받침이 있을까 이 부분도 중요하겠네요. 한전이 양봉, 음봉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에게 궁금증을 주죠. 조금은 관망한데 펀더멘탈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체크해볼 부분은 많다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두 분과 다채로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